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건축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토지 관련 서류 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 토지 관련 서류와 건축 관련 법 그리고 지구단위 지침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을 위해 상담을 하다 보면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땅에 대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지한 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땅을 구입하려거나 보유한 땅의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땅이라고 모든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각하는 규모로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토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서류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히 새로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전국의 모든 땅을 인터넷에서 아주 간단히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토지이음이나 토지이용 계획이라고만 치면 바로 이 사이트에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대지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내용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특히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꼭 이 서류는 챙겨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서류에서는 이러한 지목이나 면적 그리고 또 이런 도시계획사항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거나 사려는 땅의 지목이 대지나 전, 다빈지에 따라 건축의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필자와 같이 대로 된 것은 대지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이 가능하나 대가 아닌 전이나 답 등으로 된 경우에는 형질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되는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형질 변경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면적도 중요한데 지역이나 필지에 따라서는 이 면적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와 다를 경우도 있고 이때는 설계사무소나 해당 지자체의 지적과 등에 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땅의 도시계획사항으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또는 상업지역인지 등을 알아야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수가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설계사무소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일조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무슨 용도의 지역인지와 그 땅에 어떤 건축물이 어떤 규모로 건축 가능한지 아는 것은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토지 이음에는 해당하는 땅의 각종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이용 계획, 도시계획, 정보마당 등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설명되어 있어 사고자 하는 땅에 관한 웬만한 정보는 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굳이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찾아가거나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도 집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또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설계사무소를 방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 땅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사무소에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반드시 직접 이와 같은 내용은 잘 파악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도시계획법, 건축관련법, 지구단위 지침 등에 관한 것인데
인터넷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 관련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도 굳이 관련 법전이나 책을 사거나 볼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무슨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치면 바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볼 수가 있으니 책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라고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글씨도 작고 또 복잡한 용어들이 있다고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 땅에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는 이와 같이 검색창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조례의 31조에 보면 예를 들자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 이 부분을 보면 되고 별표 4에 보면 용인시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이러이러한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으로 도시계획 확인원상에 해당 대지에 나오는 용도지역에 따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는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찾아보겠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의 50조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지역의 건폐율이 다 나오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이고 또 용적률은 제55조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보면 모든 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사고자 하는 대지에 이런 토지이용 계획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굳이 부동산 사무소 등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땅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건축이 가능한지를 그 누구라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으며 이런 내용과 기준으로 땅을 매입하고 또 설계를 할 때도 설계자들과 대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좀 복잡한 내용이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니 업무시설 등 다소 복잡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이고 또 복잡하면 해당 지자체나 설계사무소 등의 전화로 알아보면 쉽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본 채널에서 일반인들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 지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물과 불가능한 건축물이 정해져 있고 또 세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여러 종류의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대지의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역과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검색창에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치고 나오는 이 법령의 왼쪽에 별표를 클릭해보면 별표 1에서 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그 누구라도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건물의 종류나 명칭까지도 법으로 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건물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고 또 그에 따른 각종 안전과 필수시설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거주하는 가구의 수가 다르고 주택과 판매시설 등은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인원이 달라서 이에 따른 안전과 피난을 위한 계단, 통로의 폭 등이 달라져야 하고 또 주차장 수요도 달라져야 하는 등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건물들은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새로운 건물과 시설 등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사회와 시대의 변화 등으로 새로이 등장해서 때로는 이런 건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이런 건물들에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보시기 원하시면 이렇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검색해보면 쉽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건축법이기는 하지만 학원이나 식당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런 자료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땅에 관한 것인데
이상에서 설명한 대지는 기존 도시의 일반 지역에 있는 땅인 경우이고, 최근 전국 각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또는 기존 도시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관련법 외에도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명시되거나,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개발한 LH 등의 분양자료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그 대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LH 등의 홈페이지나 분양자료에서 해당 대지에 어떤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등과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가구의 수까지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등은 설계를 할 때 설계자들이 모두 알아서 해주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땅 주인이나 그런 땅을 매입하려는 경우 이런 정도는 알고 땅을 사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건축물이나 규모 등의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대지마다 주차장 진출입 불허구간, 건축 한계선, 건축 지형선 등이 설정되기도 하며, 일조권을 적용하는 방법이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받는 경우 등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건축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인가에 관한 것으로, 모든 대지는 제각각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적으로 또는 도로관계나 대지 상황 등으로 좋은 땅들은 가격도 비싸고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 특히 상가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조차도 이 땅에 대해서는 부동산적인 것이나 상권 등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건축적인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면적의 땅이라도 부동산적으로나 상권 등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건축적으로는 일조권, 대지의 랩이나 조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들을 보면 지역이나 위치 그리고 대지 면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일조권이나 주차장 설계 등에 따라 1층 상가의 높이와 어프로치 그리고 건물의 외관에서 큰 차이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차 진출입이나 특히 일조권 적용 등이 있어서 두 대지가 확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수익성이나 임대성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동산 사무소나 자신만의 판단이 아니라 건축적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적어도 기본 계획, 즉 가설계는 반드시 해보고 그러한 땅을 구입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땅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건축비까지 고려한다면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적어도 20억 내외나 되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일생일대의 대사인데, 건축적인 검토도 없이 땅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건축관련법과 규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법, 건축관련법, 지구단위 지침, 세 번째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잘 알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땅인 경우에는,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는 토지 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서적, 포털에 있는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도 아주 편하게 이러한 정보 등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수억 원씩이나 줘야 사는 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이 이런 상가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데, 물론 건축사 등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설명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 등은 잘 알고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